안녕하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 명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누구나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명의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머리하고 행동이 종종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제 브랜드 가맹점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일입니다. 이 여자친구분의 행동과 왜 장사를 남자분이 못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고 건물 1층에 점포 임대를 얻어서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점포 인근에 월세방을 얻어서 여자친구랑 같이 살면서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젊은 분인데 저도 그 당시에 인정할 만큼 정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가게 운영을 하셨고 배달로 주문이 들어오면은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는 본인이 직접 가서 인근 지역에 전단지까지 싹 붙이고 올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던 분이세요. 그리고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오던 점포입니다. 그렇게 1년 몇 개월 정도 운영을 잘 하고 계셨는데 말도 없이 갑자기 점포 영업을 중단을 하고 사업자 폐업까지 해버렸어요. 사업자 폐업을 하면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서 확인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포를 갔는데 실제로 영업을 안 하고 있었고 잠겨있는 문 안쪽을 보니까 내부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리고 점주는 통화를 해도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다고 그 말만 도돌이표해요. 말을 하려다가 말고 하려다가 말고 결국은 만나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바람이 나가지고 짐 싸서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안타깝지만 가끔씩 듣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바람났다고 해서 왜 장사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분이 저희랑 최초에 가맹계약을 할 때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가맹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검토를 끝내고 계약을 하러 이제 다시 오셔서 가맹 계약을 해 드릴 때 그분들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신분증이나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본사는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자 등록증의 명의가 여자친구로만 돼 있었고 임대차 계약서도 여자친구로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가맹계약도 여자분 명의로 하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부가 창업을 하는 경우에 각종 계약들은 배우자 명의로 하고 실제 운영만 본인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형제 관계일 때도 그렇고 동업일 때도 사업자를 한 분으로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상담을 두 분이 같이 받고 운영을 같이 한다고 하셨지만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임대차 계약서가 여자친구 명의로만 돼 있기 때문에 가맹 계약서도 당연히 여자친구분 명의로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결혼 계획이라고 하셨었고요. 어쨌건 영업을 개시하셨고 매출도 꾸준히 올라왔어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랬습니다. 여자친구분도 실제로 몇 시간씩 조리를 같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도와서. 근데 그 당시에 오픈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점포 방문을 이제 다시 했다가 제가 남자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사업자는 일부러 여자친구 명의로만 내신 거냐 했더니 사실 본인은 공동 명의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원해서 임대차랑 사업자를 여자친구 명의로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사실 작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온갖 상황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확 온 거죠. 그래서 그럼 사업 준비나 자본금도 여자친구분이 전체적으로 부담하신 거냐 물어보니까 돈은 둘이 똑같이 반반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점포 가게 보증금부터 해가지고 장사를 하려면은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들이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장사 아이템 선정부터 해서 매장 운영, 뭐 오픈 마감 거의 99%는 이 남자분이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점주 역할은 이분인 거죠. 이분이 사실 창업을 하시기 전에는 그 배달 대행 있죠. 그 음식 이제 픽업해서 갖다 주시는 기사님들
그 오토바이를 타시면서 그 일을 하시면서 돈을 모아서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괜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하면 안 되니까. 어찌됐건 공동으로 반씩 투자를 하신 거니까 사업자랑 임대차를 공동 명의로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속뜻을 이해를 하시고, 아, 오래 사귀어서 괜찮아요. 같이 살고 있기도 하고, 뭐, 결혼할 사이 있고, 뭐,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모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동업으로 장사를 하는 것도 웬만해서는 말리는 편이에요. 동업으로 서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다가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동업도 저는 좀 말리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건 이분은 임대차 계약서나 사업자 명의를 전부 여자친구한테 주고 50% 공동 투자에 대한 문서도 써놓은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경우에는 그걸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분이 일을 당하고 나서 저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실 때 울먹울먹 하면서 하신 얘기가 제가 초반에 명의를 전부 공동으로 바꾸라고 얘기해 준 게 기억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하고 만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느낌이 계속 이상했다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뭐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온다 그러고 다투는 일도 잦아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본인은 그냥 좁은 주방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답답한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자분이 꼬리가 밟혔겠죠. 결국은 여자친구가 인정을 하고 본인도 그걸 용서를 해주려고 그랬대요.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음날 바로 짐 싸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분이 사업자 폐업을 바로 해버린 거예요. 이분은 완전히 공중에 붕 뜬 거죠. 사업자가 없는데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한다고 해도 어차피 여자분 명의의 사업자니까 그분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거고 살고 있는 방도 뺀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집주인이 이 남자분한테 오히려 전화로 되물었나 봐요. 거기다가 또 중고 설비업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의 주방 설비들까지 넘기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멘붕이 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몇 년을 같이 살고 서로 믿고 살았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이유에서건 헤어질 수는 있지만 결혼한 사람들도 요즘에 뭐 네 쌍 중에 한 쌍은 헤어진다 그러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줘야죠. 정말 본인의 잘못으로 헤어지는 게 맞다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해줘야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도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와, 이 정도 수준은 좀 세다 싶더라고요. 들으면서 화도 많이 났었고 이 여자분이 이제 성격도 활발하고 사람들이 예쁘다고 할 만한 분이었어요. 외모는 얼마나 이제 잘난 남자한테 뭐 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제 시각이긴 합니다만은 이 남자분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본인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서류상 명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명의는 공동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호 계약서를 만드셔서 객관적인 자료를 꼭 남기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